최근 잦아진 이상기후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 어업인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 창녕 함안부의 수문을 개방한 이후 모래톱이 생겨나고 천연기념물 서식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감춰져 있던 쓰레기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사업은 그동안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흔들려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주도의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마을 주민이 치매 환자를 돌보고 예방 사업도 벌이는 치매 안심마을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리산댐 백지화와 남강댐을 부산 공구 백지화로 보류됐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K워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천 지역 어업인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내습, 기록적인 폭우로 계백 홍수량을 훌쩍 넘어서는 초당 14,800톤의 물이 남강댐으로 유입됩니다. 댐 수비 관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4천만 쪽으로 역대 최대인 초당 5,43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상기후로 남강댐의 가능 최대 홍수량은 댐 설계 당시보다 1.1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극한 홍수량은 기존의 초당 15,800톤에서 잠정적이지만 19,696톤으로 재산정됐습니다. 실제 극한 홍수가 발생하면 최고 수위는 51.8m로 높이 51m인 댐을 넘쳐 흐르게 됩니다. 남강댐의 재원상 락필댐이라는 흙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붕괴 위험이 높은 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 방류 능력을 현재 초당 7,000톤에서 14,065톤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K워터는 4천만 쪽 제수문을 기존 12문에서 16문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류 쪽으로는 터널 형태의 보조 여수로를 설치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치수능력 증대 사업 재추진이 알려지자 사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4천만 일대 어업 피해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4천만의 그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시민들이니 저희 단체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K워터가 비상시에만 보조 여수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도 일부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면은 4천만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공법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K워터는 주민과 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내년 초에 수립할 기본 계획안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 보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낙동강 창녕 함안부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강의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모래톱이 생겨나고 천연기념물 서식도 확인됐지만 물속에 감춰져 있던 쓰레기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녕 함안부의 관리 수위는 5m 내외지만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이후 현재는 수위가 2.2m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강의 자연성이 회복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상류에는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던 모래톱이 새로 생겨났고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멸종위기종인 흰목 물대새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녕 함안부 수문을 개방하자 흙 사이에 겹겹이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죽은 버드나무들이 무더기로 쌓여있고 페트병과 폐타이어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강바닥에는 비닐이 박혀있고 4대강 사업 당시 준설 작업에 쓴 것으로 보이는 폐자재들도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쓰레기도 있었지만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자재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드러내지지 않고 지금 강 속에 강바닥에 그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부와 함께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태풍 때 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쓰레기도 일부 수거를 했습니다만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대한 노출된 쓰레기는 다 수거할 생각이고요. 환경단체는 정부와 관리당국이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해 쓰레기 실태 조사와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어젯밤 전격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수원의 모처에서 3시간가량 저녁을 함께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 경남 경기도정 성공,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와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와 이 지사가 동병상련의 심정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문 핵심인 양 원장과 김 지사, 비문 대표주자인 이 지사의 이번 만남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겠다는 행보로도 해석됩니다. 시군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방의원이나 출입기자 등에게 주차 요금을 받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도내 시군이 조례나 규칙 변경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창원과 진주, 통영, 김해 등 도내 8개 시군의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21일 시의원 주차비 면제와 출입기자 정기권 발행 규정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창원시와 진주시 등 다른 시군들도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사업이 시민 주도로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왜 시민 주도여야 하는지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0년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한 송도자 대표. 관련 시민단체 활동까지 하면서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경남에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2012년 김두관 전 지사에게 제안합니다. 역사관 건립에 따른 증거 자료 수집 사업을 그해 간신히 1,5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이 김두관 지사는 대선 때문에 사퇴하고 홍준표 신임 도지사가 취임합니다. 이듬해 1억 5천만 원 책정돼 있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 백지화됩니다. 이후 6년 만에 시민 주도로 다시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 한일합의 2015에서 봤듯이 이 문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훼손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 추모 사업 등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 위안부 문제에선 좌우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조사뿐 아니라 자료 수집, 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고 또 위안부 문제들의 인권 명예 회복, 역사 정의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한편 전국에 있는 4개의 위안부 관련 역사관은 모두 시민 모금으로 지었거나 시민 모금에 국비 등을 일부 보조받아서 지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지역에서는 치매 관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1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노인인 창원의 한 마을. 아이를 업은 어머니와 지게를 맨 아버지가 그려진 벽화 앞에서 어르신들이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가 저 도랑바다에 가가지고 시커멓게 거실려가지고 온 얼굴이만 물집이 생기가 우리 동생이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마을에서 가장 어린 73살 김정숙 할머니. 어머니 뻘되는 할머니에게 집 밖을 나올 때 잊은 건 없는지 하나씩 물어봅니다. 김 할머니는 더 나이 든 할머니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마을 기억 지킴입니다. 뭘 깜빵 잊어먹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안 잊어먹고 가수도 잘 잠그고 잘 하고 나온다.
마을 환경을 치매 친화적으로 가꾸어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치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점이 많았었는데 체험 행사도 이제 다녀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어르신분들이 이제 치매에 대한 어떤 인식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셨고,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된 이 마을에서는 지난 5달 동안 치매 예방 체조를 비롯해 그림 그리기와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를 살펴봤더니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증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보건소는 내년에 마을 2곳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주민 친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남의 치매 환자 수는 5만 800여 명.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치매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양군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다음 달 중순 열기로 한 제7회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함양군은 현재 거점 소독시설 1곳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지에 설치된 이동 통제소 3곳에서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오늘 진주시 금산면 들녘에서 통일쌀 추수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 농업의 살 길은 통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통일 한반도의 든든한 토대를 농민들부터 힘차게 준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하동 야생차 엑스포가 하동의 T를 만나다는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하동구는 하동 야생차 엑스포를 천년, 화합, 미래, 미식, 무역, 테마전 등 6개 구역으로 나눠 1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글로벌 엑스포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구는 연내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부산과 남해 핵심 관광지를 돌아보는 핑크버스를 운행합니다. 핑크버스는 부산역을 시작으로 운항 어천 체험마을과 가천 다랭이 마을, 양떼목장, 독일마을 등을 거쳐 부산 남포동에서 마무리되며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남해군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인 남쪽빛 감성여행의 4권역입니다. 산청군과 산청건축사회가 오늘 귀농귀촌인의 주택 설계비 감면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청건축사회는 귀농귀촌 가구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집짓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설계비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농업을 한 곳에 미래를 한눈에를 슬로건으로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 7개 전시관에선 첨단 농기계와 딸기 수확 로봇, 가상현실 원예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농업을 비롯해 21개국 47개사의 해외 농식품을 선보이며 우유빙수 만들기와 원예치료 체험, 펫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MBC 컨벤션에선 국내 50여 개사와 17개국 42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 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토주택공사 LH가 블럭처럼 조립하는 놀이터를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합니다. 행복주택 가변형 놀이시설은 길게는 20년 가까이 변함이 없는 놀이시설에 실증을 느끼는 영유아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LH는 공모를 통해 당선된 놀이시설을 4개 행복주택 단지에 7개 놀이터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